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역대급 트레이드 마감일이 끝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적 효과를 본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막을 내린 트레이드 마감 시한. 올 시즌은 기대 이상으로 정말 큰 트레이드들이 많이 터지면서 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드의 성패는 길게 봐야 되고 유망주의 성장까지 지켜봐야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성적을 위해서 즉시 전력감을 영입한 팀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입 효과를 본 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팀은 역시 샌디에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샌디에고는 지난 마감일에 전체 유망주 랭킹 3위 이 데브리스를 포함해서 유망주 총 14명을 보내고 메이슨 밀러, 라몬 로리아노, 라이언 오헌 등 선발 불펜 타선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전방위적인 보강이 났었죠. 네, 야심차게 영입한 밀러는 3경기에서 3이닝을 던지는 동안 탈삼진 6개를 잡아냈고요. 이 세이브도 하나 올리면서 수아레즈 앞에서 셋업맨 역할, 또는 수아레즈가 쉬는 날에는 대체 마무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구리엘에게 던졌던 103.9마일짜리 패스볼이 동점 투런포로 연결되면서 자존심을 구겼었던 경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조차 이 샌디에고는 강력한 불펜진을 앞세워서 연장 11회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를 모은 것은 역시 밀러 영입이었습니다만, 알짜배기는 사실 저도 이 선수 영입을 되게 바랬었거든요. 바로 라몬 로리아노 선수 영입이었습니다. 올해 샌디에고는 좌익수 포지션의 생산력이 7월까지 WRC 플러스 79에 그치면서 30개 구단 중 26위였는데요. 때문에 외야 한 자리 보강을 위해서 볼티모어로부터 로리아노를 영입한 건데, 이적 이후 로리아노는 타율이 3할 4푼 6리, 1홈런 5타점에 OPS 1.024를 기록하면서 샌디에고 타자들 중에 제일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샌디에고가 볼티모어에서 영입한 선수는 사실 로리아노와 함께 라이언 오헌도 영입을 했는데, 오헌은 타율이 아직 1할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홈런을 때려내기도 하는 등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새로 안방마님이 된 페르민 역시도 이 선수가 사실은 수비형 포수이거든요. 근데 이적 이후에는 타율도 4할이 넘고 OPS도 1이 넘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영입생들의 활약과 함께 샌디에고는 지구선두 다저스를 지금 2경기 차이로 또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영입 효과를 본 팀 알려드려야 되겠죠. 바로 시애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시애틀은 이번 마감 시한을 앞두고 야수 최대어인 에우에오니오 수아레즈를 영입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 밖에도 1루수인 조시 네일러, 그리고 좌완 불펜인 테일러 퍼거슨을 영입을 했는데요. 기대를 모았었던 수아레즈는 이적 이후에 아직 1홈런 3타점에 그치고 있고요. 타율은 현재 1할도 되지 않는 상황,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영입했었던 1루수 조시 네일러가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일러 선수 6경기 2홈런에 5타점, 타율도 3할이고요. OPS 1 넘어섰습니다.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루도 무려 5개를 뛰면서 이미지와는 또 다르게 주루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지금 네일러의 활약에 더해서 8월 득점에서도 33득점, 아메리칸 리그 전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퍼거슨 선수 역시도 아직까지는 또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네요. 네, 세 번째 팀은 필라델피아를 꼽고 싶은데요. 필라델피아는 이번 마감 시한 때 마무리 요한 듀란과 외야수인 해리슨 베이더를 영입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7월까지 불펜 평균 자책점 4.48로 메이저리그 전체 24위에 그치는 이 불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미네소타의 강속구 마무리 듀란을 영입하기 위해서 유망주 랭킹 탑백 안에 드는 선수 2명을 내주는 출혈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듀란은 이적 후에 2경기에서 2이닝 동안 무실점 2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가 지금까지는 바랬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이더 선수는 아직까지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이 베이더와 짝을 이뤄서 뛰게 될 이 좌타 외야수들, 케플러라든지 아니면 마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는 거는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에 원빈님 TV로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거의 15년 만에 나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혜택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하신 거래요. 이 혜택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60만 원이나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정수기, 휴대폰 전환지원금, 카드까지 최대 160만 원을 설치 당일 입금해줘요. 약정이 끝나는 3년마다 바꾸기만 해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는 물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처럼 영입을 통해 상승세에 날개를 단 팀도 있는 반면에 하락세의 원흉이 된 영입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팀은 현재까지는 양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키스는 이번 마감일을 앞두고 3루수인 라이언 맥맨, 그리고 우타 플래툰인 아메드 로사리오, 오스틴 슬레이터, 그리고 유틸리티 자원인 호세 카바에로, 그리고 불펜 3명을 영입을 했는데요. 베드너와 도발, 버드가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양키스는 팀 7위인의 유망주들을 모두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보강을 했다는 평가를 트레이드 당시에는 받았었는데 이후에 영입생들의 활약은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화제가 됐던 경기는 바로 지난 2일 경기였는데요. 양키스는 7회 초가 끝난 순간 9대4로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만 7회 말 등판한 버드가 0.1이닝 4실점을 무너졌고요. 이어 나선 베드너도 1.2이닝 동안 2실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양키스 타선이 이후에 석점을 더 보태면서 재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9회 말에 등판한 도발마저 0.1이닝 3실점 무너지면서 패배를 안아야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우익수로 교체 투입된 이적생 카바예로가 공을 뒤로 흘리는 결정적인 실책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적생 4인방이 사실상 망친 경기였다고 해도 좋겠죠. 네, 특히 제이크 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후 5일 텍사스전에서도 0.2이닝 동안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된 다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레이터는 2안타를 기록하고 현재 햄스트링 염좌로 인해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양키스는 5연패를 당하다가 어제서야 간신히 연패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컵스도 사정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감일에 선발 투수 마이크 소로카, 불펜 앤드류 키트리지와 테일러 로저스, 유틸리티 자원인 윌리 카스트로까지 4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미러키와의 치열한 지구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강이 필요했지만 또 컵스는 이번 마감일 다소 또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소로카 선수 이 첫 등판에서 2이닝 만에 또 부상을 당해서 마운드를 내려고 말았는데요. 네, 더군다나 부상 부위가 어깨이기 때문에 장기 이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컵스는 소로카가 이적 이전부터 구속 하락 이슈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의료 정보를 검토했음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트레이드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펜 영입 측면에서도 로저스는 잘하고 있지만 키트리지는 한 경기에서 0.1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키트리지가 이 무결점 이닝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스트로 역시도 아직까지는 타석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저스는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 아웃맨, 메이, 페두시아를 보내고 미네소타로부터 우한 불펜 브록 스튜어트와 워싱턴의 우타 외야수 알렉스 콜을 영입했는데요. 확실한 직전감 수혈보다는 소소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러나 불펜 난조와 이 타선 침체 해결을 바랬던 다저스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그리고 잠잠하게 넘어갔던 마감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더군다나 미네소타에서 평균자책점 2.38을 기록하고 있었던 스튜어트는 이 최근 2경기에서 연달아 실점하면서 1패 2.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6점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저스는 지난해 마감일에는 에드먼과 코펙, 플레어티를 영입을 했었는데 올해와 같이 이 빅네임 트레이드는 아니었지만 이 세 선수의 남은 시즌 활약에 더해서 이 가을 야구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영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다저스의 이런 소극적인 보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드는 좀 길게 보고 또 이제 시즌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긴 합니다. 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를 평가한다는 거 좀 이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적생 효과를 본 팀도 확실히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급한 선수들과 팀 외에도 잘하고 있는 팀 또 못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